자, 잠실은 보유세가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유세가 집값이 이제 오르면은 보유세도 오르고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데 전국이 1.5% 정도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보유세도 한 그 정도 소폭으로 오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이 부동산은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이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해당 부동산 자산을 사서 얼만큼 보유할 거냐, 얼마 정도에다가 처분할 거냐, 그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외에 보유세가 많이 나왔는데 5월달에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금적으로도 바쁘고 중요한 달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2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아름 기자님이 4월 29일 날 적어주신 거예요. 자, 기사 서머리를 좀 볼까요?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하고 이제 공시가 됐다. 4월 말에 이렇게 최종 확정이 되는데,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 상승, 이거 안 변했네요. 그리고 강남 보유세 상승폭 크고 이촌, 마포 변동 미미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중심지는 더 많이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비슷하고 또 일부 지역은 이렇게 오히려 내려간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8%. 얼마 전에 제가 서초구청 가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구민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구청장님 앞에서 그리고 거기 쟁쟁하신 어떤 국장님, 과장님 앞에서 강의를 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좀 몇몇 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유하신 주택들이 좀 가격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보유세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우 좀 살겠다 그랬는데, 자, 특히 강남 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는데 역으로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떨어져서 내야 될 세금도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양극화가 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제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는데, 여러분들 항상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죠.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국토부에서. 그리고 3월 정도에 나오는데 어떤 안이 나옵니다. 최종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거 받아주고 조정을 해가지고 항상 4월 말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6월 1일 날 보유세가 확정이 되는 거죠. 보유세를 기준으로 하는 그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보유세가 이제 6월 1일 날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병탁 부지점장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줄여서 레데펠이라고 하죠. 전용 84, 32평, 34평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2만원이었는데,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에는 아크로 리버파크, 많이 나오죠. 1135만원. 작년에는 1058만원이었는데, 그리고 재건축은 더 컸다. 잠실 주공 5단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전용 82제곱미터를 보니까 32.3%가 올랐다고? 580만 9,434원으로 좀 추정됐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물론 22년 915만 원이었어요. 엄청 올랐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23년은 438만 원. 그리고 24년도 올해는 580만 원 정도로 계속 가는데,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물론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보면은 개수를 여러 개를 하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똘똘이 하나에 대해서 지금 인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왜냐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유세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서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는데, 이천동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 같은 경우에 362만원, 올해 365만원, 옥수동, 레미안 옥수 리버젠, 이것도 267만원에서 276만원,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마레프라고 불리는 243만원에서 253만원,
그러니까 이제 좀 강북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런데 나머지를 보니까 서울이 이제 25개 구가 있어요. 그 중에 18개 구는 상승하고 7개는 떨어졌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냐? 아우, 제가 있는 송파구가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양천, 영등포, 동대문, 이제 주로 이제 위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동, 마포, 이렇게 갔고, 안타깝게도 떨어진 쪽이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중랑, 구로, 금천, 관악,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혹시 여기 최종 확정은 되긴 됐지만 여기서도 이의 신청을 좀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의 신청을 하셔야지 6월 1일 되기 전에 뭐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확정이 돼서 6월 1일 날 딱 되고 나면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유세가 딱 세팅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게 공시 가격이 좀 말이 많긴 많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시세에 거의 90%까지 맞추겠다 했는데, 사실 좀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좀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그렇다고 또 현재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민생 토론에서 대통령이 아예 폐지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좀 너무 극단으로 가도 안 됩니다. 90%로 가도 좀 극단인 것 같고요. 아예 폐지를 해도 좀 극단인 것 같아요. 뭔가 좀 합리적인 방안, 절충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좀 의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시 가격이 결정이 이제 됐고 6월 1일이 되면은 보유세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작년에 보유세를 냈을 것이고 이제 올해 또 곧 있으면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내가 보유세를 많이 냈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하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냐,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뭐냐면은 이건데, 자,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들으실 때마다 좀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이 세 채가 있어요. 뭐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택이 여러 채가 있으면 그 주택에 대해서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나의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됩니다. 물론 합산을 했을 때 세부담이 커지는 게 부담되면은 분리과세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데,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요 주택임대소득, 월세하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이 안 넘어야 돼요. 2천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세부담이 커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분리과세를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은 분리과세 해가지고 세금을 줄이는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분리과세가 아니라 합산, 즉 종합과세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주택임대소득이 마이너스가 나올 때예요. 손실 나는 경우예요. 그럼 이 손실하고 난 마이너스 3천하고 근로소득 3억하고 더해버리면은 2억 7천이 되기 때문에 내가 3억에 대해서 세금을 이거를 내면은 훨씬 더 많이 세금이 나오는데 2억 7천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환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경비가 4천만 원이나 나와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 임대 주고 있는 그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가 많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보유세가 많이 나오면은 그때 그걸 필요경비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히려 수익 금액보다 더 많아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해당되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임대 주고 있는 그 임대주택에서 딱 정해져 있는 대출이자가 있겠죠. 그 대출이자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시려면은 내가 임대 주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보유세가 많이 나거나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해가지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거를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해가지고 전체 소득 세부담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가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은 과거 5년치까지 소급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그렇지만 실제 이거를 파악을 하고 세금 계산하고 그러면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사님 사무실 가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하고 한번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꽤 큰 금액,
단위가 뭐 1,000만 원 단위예요. 수천만 원 환급 받으신 분도 제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잘 되면 뭐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없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상담 받아서 얼마 환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보유세율 기준이 되는 이제 공시 가격은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크게 바꿔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약간 좀 희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획을,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 채널 제네시스 박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좋은 정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